그날 아들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였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지금 뭐라는 건지 알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 뒤에 서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손녀는 차 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행복을 위해 선택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 걸까? 혼자 살기 싫었을 뿐이에요. 외롭지 않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은 인생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어느 봄날 복지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아요. 이 집은 35년 전에 남편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작은 집이지만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 남편이 참 좋아했습니다. 고추랑 상추를 기르는 게 남편의 낙이었어요. 남편은 2년 전에 떠났습니다. 2023년 4월이었어요. 대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전이가 많이 됐었어요. 6개월을 버텼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22에 만나서 72까지 반백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목에 안 넘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5kg가 빠졌어요. 텃밭도 손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기르던 고추랑 상추가 말라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물을 줄 힘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024년 봄이 됐을 때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텃밭에 새로 상추를 심었습니다. 남편이 하던 것처럼요. 남편 따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했어요. 복지관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병수 바라느라 2년 동안 못 갔거든요. 오래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이랑 목요일. 그 수업에 김영호 씨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75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머리가 하얗게 센 분이었습니다. 과묵한 편이었어요.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눈이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수업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사 정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영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복지관 근처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영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남편분 돌아가신 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보냈어요. 유방암이었습니다. 저는 영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제가 아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 혼자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 48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똑같아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 얘기, 살아온 얘기, 지금의 외로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편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요가 수업이 있는 날마다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그게 제 삶의 작은 기다림이 됐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지고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2024년 7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가끔은 산책도 했어요.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호 씨는 은퇴 전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35년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식은요? 아들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살아요. 자주 못 봐요. 저도요. 아들 하나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우리는 서로 비슷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것, 자식은 있지만 멀리 사는 것, 외로움을 견디며 사는 것. 어느 날 영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요.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순자 씨, 저랑 같이 살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재혼하자는 거예요. 저랑 남은 인생 같이 살아요. 저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영호 씨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혼자 살기 싫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10년, 길어야 20년. 그 시간을 혼자 보내기 싫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가 싫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것, 밥 먹을 때 마주 앉을 사람이 없는 것, 아플 때 손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 남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나 없어도 잘 살아. 건강하게 오래 살아. 남편은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영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기뻐서요. 외롭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동수야, 엄마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인데 좋은 사람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2년 됐어.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동수야, 2년이 짧다고 생각해. 엄마한테는 730일이야. 730일을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아침을 맞았어.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외로워. 엄마도 누군가랑 함께하고 싶어? 그게 잘못이야. 아들이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인데요? 재산 얼마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얘기 지금 할 거야. 당연히 해야죠. 엄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어르신들 타깃으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고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석 달. 석 달이요. 석 달 만난 사람이랑 재혼한다고요. 엄마 미쳤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아들이 미쳤냐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예고 없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며느리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니가 재혼하시려고 한다면서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그냥 좋은 분 만나고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걱정이에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요.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내가 몇 살이든 내 인생이야.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잘못된 선택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지시잖아요.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남자 재산이 얼마야? 모르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동수야, 나는 돈 때문에 만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아. 느낌으로 알아. 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느낌이요.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분들이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사기당할 바보 취급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그 남자랑 결혼하면 저는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뭐라고? 진심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만에 다른 남자 만난다고요. 창피해서 못 살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낯설었어요. 동수야, 엄마가 행복한 게 그렇게 싫어. 엄마 혼자 행복하겠다고 아버지 기억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50년을 같이 살았어. 병수발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병원 갔어. 마지막까지 손잡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아버지 기억을 더럽힌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 없어도 잘 살라고 했어.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했어. 아버지는 엄마가 외롭게 사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 엄마, 나가라고. 생각 좀 하고 싶어? 아들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 남자랑 계속 만나면 저 진짜 연 끊어요. 그래, 그러든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영호 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반대해요. 연 끊겠다고 했어요. 영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아들도 그랬어요. 뭐라고요? 저도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순자 씨 얘기요. 아들이 반대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영호 씨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영호 씨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영호 씨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잘못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영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아들 눈치 보면서 남은 인생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나요. 자식들이 반대해도. 네.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말이었어요. 아들한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녀 유진이는 대학생이었어요. 21살이었죠. 할머니, 나 유진이. 오랜만이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 가도 돼요. 토요일에 유진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할머니, 남자친구 생겼다고요. 저는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반대하러 온 거야.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어떤 분 만나시는지 궁금해서요. 아빠는 완전 반대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직접 여쭤보려고요. 저는 영호 씨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왜 좋은지. 유진이가 듣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분이랑 만나면 행복해요. 응, 행복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할머니 인생이잖아요. 할머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1살 손녀가 아들보다 더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고마워, 유진아. 유진이가 웃었어요. 근데 할머니, 저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다음 주에 셋이서 만났습니다. 저, 영호 씨, 그리고 유진이. 복지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영호 씨가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유진이,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할머니 손녀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영호 씨가 선생님이었던 얘기, 돌아가신 부인 얘기, 저를 만나게 된 얘기. 유진이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가 영호 씨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영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유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좋은 분 같아요. 저는 할머니 응원할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에 저희 집에 오실 거예요. 가야지. 근데 그 남자는 데려오지 마세요. 동수야, 영호 씨도 가족이 없어. 혼자 명절 보내게 하기 싫어. 그럼 엄마도 오지 마세요. 그 남자 데려올 거면 엄마도 안 와도 돼요.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안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절에 아들 집에 안 가는 건 평생 처음이었어요. 추석 당일 저와 영호 씨는 단둘이 보냈습니다. 제 집에서요.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 나물, 갈비찜. 영호 씨가 도와줬어요. 같이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부엌에 둘이 서서 요리하는 게 좋았어요. 남편이랑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그 세대 남자들은 부엌 일을 안 했잖아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순자 씨 음식 솜씨가 좋네요. 조용히 밥을 먹다가 저는 문득 눈물이 났어요. 아들 생각나서요. 이렇게 명절에 아들이랑 안 보낸 적이 없거든요. 영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이었어요. 갑자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야? 동수가 입원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담낭염이에요. 수술해야 해요.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들이 아프다니. 내 아들이. 2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경과 지켜보면 돼요. 회복실에서 아들이 깨어났어요. 저는 들어가서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동수야. 아들이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몸 안 챙겨? 아파서 어떡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싸워도 내 아들인데 아프면 안 되지. 아들은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가서 점심 챙겨주고 저녁에 가서 과일 깎아주고 영호 씨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주는 병원에 있어야 해요. 당연하죠. 아들이니까요. 아들은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엄마가 깎아준 사과를 먹고 엄마가 떠먹여주는 죽을 먹고 퇴원 전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왜? 미안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아버지 기억 더럽힌다고 한 거요. 그 말은 너무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어요.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무서웠거든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 마음 충분히 이해 못했어. 갑자기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니까 당황했겠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면 저도 인정할게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들 부부를 집에 초대했어요. 영호 씨도 함께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떨렸어요. 점심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불고기. 아들 부부가 먼저 왔어요. 조금 뒤에 영호 씨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어색했지만 저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근데 영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동수 씨, 제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했었어요. 35년 했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셨어요. 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영호 씨의 아내분 얘기, 아들 얘기, 퇴직 후 생활 얘기. 점심이 끝날 때쯤 아들이 말했어요. 아저씨,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영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볼을 타고 뭔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정말로 되는구나. 지금은 2025년 세월입니다. 저와 영호 씨는 한 달 뒤에 결혼합니다. 크게 하지 않아요.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 손녀 유진이, 영호 씨 아들 부부. 그렇게 작게요. 아들 동수는 지금은 저희 관계를 인정해요. 가끔 영호 씨랑 술도 마십니다.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돌아오더라고요. 손녀 유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저는 요즘 아침에 눈 뜨는 게 좋아요. 결혼하면 같이 살 거예요. 이 집에서요. 남편이랑 살던 집에서요. 남편 사진은 아직 거실에 있습니다. 영호 씨가 말했어요. 치울 필요 없어요. 그분도 순자 씨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울었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 외로우신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자녀 눈치가 보이시나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두려우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연 끊겠다고 했어요. 창피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기억을 더럽힌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아들도 이해해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 눈치 보면서 남은 인생 외롭게 살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